그래도 어떻게, 아이고, 멀어서. 네. 뭐 오늘 때도 뭐 재밌었습니다. 뭐.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요.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식사를 먼저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안 그래도 요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촬영하고 나서 저랑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아, 네네. 밥은 먹어야죠.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반떼 AD 몇 년식인가요? 2017년식이고 제가 3월 31일 날 출고된 차량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주행하셨나요? 2년 반 정도 됐죠. 2년 반에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32,000km. 32,000km. 자, 오늘은 2년 반 된 32,000km 된 아반떼 AD LPI죠? LPI 차량을 들고 왔는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25살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지금 여기 충남까지 오셨어요. 정말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윤 씨 하나 뵈려고. 제가 중간에서 만나 뵈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반떼 LPG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아반떼 LPG를 구입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점점 미팅이 내로 출장 이제 기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차를 하나 사려고 봤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대략 예산을 1,400 정도 잡고 모닝 풀옵션을 차라리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차를 알아보다 보니까 LPG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필 또 제가 LPG를 살 수 있는 장애 그거 등급이 있고,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1,400 정도 잡고 있다 보니까 옵션을 못 넣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모닝 풀옵션보다는 아반떼 깡통이 낫겠다 싶어서 덜컥 구매를 했죠. 근데 모닝에도 LPG가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알았네, 제가. 네. 근데 모닝 LPG는 사실 구입 안 하신 게 좀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힘이 네. 없어요. 아, 안 나가. 그렇겠네요. 정말 징그럽게 안 나가요. 안 그래도 제가 모닝을 살 때 기아 쪽에 제가 아는 친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닝 시승차를 가솔린을 샀었는데, 가솔린을 타고서도 이거 힘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PG를 탔었으면 네. 상상 못하겠네요. 경차의 LPG 조합은 정말로 네. 안 나갑니다. 그 무슨 뭐 영업차라든지 배달차로 이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데, 네네. 일상용으로 타기에는 너무 차가 답답해요. LPG 관련해서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풀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구매하실 때는 일반인 규제가 안 풀린 상황이었나요? 네네. 그때 2017년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제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논의조차 안 나올 그런 시기였고, 제가 그때 장애 등급을 받은 지 한 4, 5개월 차 된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갓 받았으니까 제가 이따는 사실 망각하고 차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침 보다 보니까 LPG를 내가 살 수 있구나 싶었죠. 그쵸. 그때. 네. 그 사실 이제 예산 부분을 제가 할부를 좀 더 땡기면 가능은 했는데, 네. 얘도 사실 1,400은 제가 처음에 선수금에서 플러스 이 정도 해가지고 하는 금액이었고, 네. 할부를 끼면 좀 더 가능은 해요. 그래서 네. 얘도 지금 할부 좀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가능은 한데 가족차는 다 따로 있는 상태고, 대부분 저 혼자 타고 다닐 건데 굳이 그 중형차 사이즈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현명하시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컸던 게 세금 문제. 1600cc랑 1400cc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1600cc와 2000cc는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LPG 차를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어떻게 연비는 좀 만족하시나요? 연비가 사실 이제 할 말이 좀 많은데,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큰 차이가 나요. 당장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얘가 가득 채워야 한 42,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대구에서 여기까지 대략 한 240km 정도 되는데 4칸 정도밖에 쓰질 않았어요. 총 몇 칸 중에 4칸인가요? 8칸 중에 4칸이. 반절 정도? 네, 반절 정도밖에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수로 따졌을 때 대략 한 21,000원? 네. 네, 얼추 잡았을 때 그 정도고, 제가 속도를 자제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정속 주행 속도를 맞춰서 서울까지 갔다 왔을 때 한 번을 다 쓰고 한 칸 다 안 될 정도로 쓰더라고요. 거의 서울 왕복하는데 5만 원 돈이 채 안 되는 수준이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네. 그런데 이제 시내로 넘어가면 또 말이 달라지는 게, 시내 주행에서는 일단 비교 대상이 저희 회사에 같이 다니는 크루즈 타는 형이 있는데, 네. 크루즈가 1800cc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그 형 집이 저희 집보다 한 3, 4km 정도 더 긴데 연비 차이가 거의 한 2,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은 저보다 좀 더 밟고 다니는 스타일인데도. 네네. 거기다가 이제 LPG는 아시다시피 좀 더 충전을 하러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가 주인 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큰 거죠. 근데 보통 모든 기관 차든 간에 네네. 장거리 주행이 연비는 잘 나오는 건 사실 맞죠. 네네. 근데 그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죠, LPG 같은 네네.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부분 시내 주행이고 그런 상황에서 연비 차이가 크게 안 나는 데다가 오히려 충전소 자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차는 차라리 가솔린 쪽 터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 또 주제가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저 나이 때는 좀 더 특히나 혈기왕성한 남자분들이시라면 좀 더 속도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냥 연비 하나 보고 덜컥 샀다가 제가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케이스인데 출력이 좀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죠. 제가 가솔린이 132마력에 16토크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120마력 12토크예요. 네. 근데 여기다 이제 휠마력으로 넘어가면 대략 한 어쩔 때는 100마력 이하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제가 17인치로 인치업을 상태거든요. 네. 15인치 때도 조금 아쉬웠는데 17인치가 딱 돼버리니까 과장 좀 못했어요. 1.4리터 액센트 엔진을 넣은 느낌. 네. 요즘 차량들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언덕배기 올라갈 때 네네. 그 에어컨을 켜고 끄고의 차이도 몸으로 느껴지나요? 네. 출력 차이가? 제일 클 때가 그냥 정차한 상태에서 3단만 들어도 RPM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는 가솔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제일 큰 차이가 많이 나고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그 다운시프트가 한 2단 정도 된다고 치면은 에어컨을 딱 끄는 순간 한 단이 지가 알아서 올라가 버려요. 그 정도로 주력 차이가 좀 커요. 요즘 차량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봅니다. 네. 그 규제가 풀리니까 그게 있죠. 디젤 때도 그랬는데 디젤이 좀 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디젤이 각광받던 2000년도 초기에 이제 무쏘를 딱 사셨는데 그때 경유가 1리터당 300원? 제가 놀랄 만큼 엄청 쌌다고 전해드렸거든요. 사셨다가 그 디젤이 또 환경 파괴 문제로 또 금액 급상승했잖아요. 네. 지금 가솔린이랑 100원 차이 날 정도로. 네. 그래서 얘도 아마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인 거죠. 규제가 풀리면은 어쨌든 장애인의 혜택으로서 하나 받던 차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비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규제가 풀려서 그 리터당 연비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저는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혜택 받고 타시는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네. 장애우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디젤이 붐이 생겨버리면 디젤로 또 쏠렸다가 네. LPG로 하면은 또 LPG로 몰렸다가 네. 디젤 지금 또 문제 생겨버리니까는 또 다 휘발유로 이동하거나 전기차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기름값이 슬슬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LPG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대구 기준으로 현재 810원? 그 정도. 810원 네. 그래도 많이 싸다. 1000원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제일 최고치 찍었을 때가 96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1000원 좀 넘게 올라갔었다가 네. 제가 운영했을 때가 한 700원대 됐었는데 네네. 지금 800원. 그래도 뭐 제가 처음에 샀을 때 803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랑 동률로 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점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휘발유나 디젤은 더해요. 네, 그렇죠. 몇백 원씩 차이나 버리니까 네. 한번 타야나면. 그저께도 저기 서울을 갔다 오는데 네. 서해안 횡담도에서는 디젤 기름값이 1,500 얼마더라고요. 어휴. 야, 여긴 좀 너무 비싸네 이러고 그냥 한 칸만 네. 더 견뎌볼까 이러고 다음 휴게소로 갔더니 1,300 얼마인 거예요. 200원이 차네요. 네. 200원이. 그럼 10리터만 넣어도 1, 2리터가 더 넣을 수 있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힘과 출력과 연비 부분에서는 네. 좀 불만이다. 네, 그렇죠. LPG를 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저같이 속도를 좀 좋아하는 젊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봄직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출력 쪽으로 목마르신 분들은 절대로 LPG 구입을 고려를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차량들 그 터보 달린 차량들도 사실 터보가 달렸다고 해서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밟으면 많이 나지만 똑같이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 벨로스터랑 아반떼 스포츠를 시승을 해봤는데 현대자동차의 시승센터에서 그때 딱 탑승할 때 리터를 초기화해 놓고 대략 한 10km 주행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12km가 찍히더라고요. 시내 위주인데 이렇게 되면 LPG랑 차이가 거의 안 나겠다 싶었죠. 이 차는 트립상 몇 킬로 찍히나요? 그 정도로 주행했을 때. 얘가 이제 LPG는 트립이 없어요. 트립이 없어요? 네, 현대기아 차는 저희 아버지가 SM7인데 그건 있거든요. 그것도 네. LPG인데 그건 있는데 이상하게 현대기아 차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카롱이라고 연비 계산한 앱에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7.2kg? 3kg? 7.2kg, 3kg. 네네. LPG 차량들은 열이 많아요. 네. 겨울 같은 때도 히터가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그렇죠. 온도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 말은 반대로 열을 많이 뺏겨버린다는 거거든요. 외부로. 네. 열을 다 뺏겨버리니까 네. 그 열들을 다 힘으로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는 이 차들은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디젤이고 디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겨울 같은 때 한겨울에는 진짜 한 20분 이상 주행해야 히터가 살 나와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요즘에는 네네. 그 디젤 차량들은 그게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네. 약간 전자식으로 해서 미리 데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장치가 빠진다면 정말로 한 30분 주행해야 열이 싹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도 출퇴근할 때 네. 항상 여기서 한 10km 내외 되는데 도착할 때 이제 좀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이러고 끄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거의 한 1, 2분 만에 따뜻한 물에 살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 완전 갭이 엄청 크네요. 네, 갭이 크죠. 아. 그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열을 많이 뺏겨버리는 거. 동력 에너지로 바꿔줘야 될 것들을 네. 다 엄한 데다 다 손실이 큰 거죠. 네. 그 예전 LPG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도. 많이 좋아졌죠. 네. 예전 기화 방식보다는 지금 직분사 방식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LPG는. 그래도 태생적인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열 효율만 좀 많이 잡을 수 있으면 LPG 차도 나쁘지 네.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안 그래도 보통 차들은 그 고속도로 좀 주행을 해야 본네트가 따뜻한데 얘는 출퇴근만 해도 본네트가 따뜻하더라고요. 네. 옆에 휀다 같은 때 막 보면 뜨겁잖아요, 막. 네. 네. 화끈화끈하고 여름에는 근처도 못 갑니다. 네. 근데 약간 시원한 날씨에 네. LPG 차들 이렇게 만져보면 뜨거운데 그 네. 동일한 날씨에 디젤 차들 그 휀다 같은 데 만져보면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요. 네. 따뜻하거나 좀 미지근하거나 네. 그 열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열을 잡아다가 다른 에너지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얘가 열이 좀 많잖아요. 그럼 냉각수 교체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LPG 차량들은 사실 진짜 이거 네네.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LPG 차들은 냉각수 교환만 잘해도 연비가 살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신차 기준만큼은 쫓아갈 수 없지만 네네. 오래된 LPG 차들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관리만 잘해줘도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해줘도 네네. 괜찮습니다. 팬도 그만큼 덜 들어가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냉각 관리 중요해요. LPG 네. 차들. 이제 제가 탄 아반떼까지 딱 마지노선인데, 그 다음에 성각대까지네요. 그 지금 현재 뒤에 커다란 본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죠 이제. 네. 동그랗게. 요새는 이제 소나타부터 동그란 게 들어가서 좀 괜찮은데 저는 아직 커다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트렁크의 한 반절 이상은 가스탱크가 먹고 있어서 트렁크가 되게 작아요. 거의 이거는 농담 못하고 모닝? 살짝 폭이 넓어진 모닝 트렁크 수준이거든요. 제가 일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좀 자주 들고 다니는데 17인치 노트북이 딱 들어갈 만한 노트북 가방을 세로로 딱 놔두는 순간 꽉 차요. 폭이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촬영 장비나 이런 거 실어버리면은 뒷좌석까지 넣어야 될 정도로 공간이 엄청 모자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저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죠. 크루저는 거의 앞으로 깊이가 이제 그렇죠. 골프백 하나가 들어갈 수준인데 조금 엄두도 못 내는 그 정도니까. 그래도 뒤에 이렇게 가스탱크가 있어서 무게 배분을 조금 나눠주니까 네. 승차감 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코너를 틀 때 제가 고속도로에서 장애물을 하나 만나가지고 좀 급하게 커브를 튼 적이 있었는데 이 아반떼 전세대 MD 때까지만 해도 뒤털림, 그러니까 피시테일 증상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때 한번 엄청 놀랐었는데 다행히 얘는 뒤틀림 없이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차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을 확정을 못 짓겠지만 아무래도 그거 도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뒤도 무게가 좀 눌러주니까. 그렇죠. 눌러주니까. 네. 근데 대신에 그것 때문이라고도 말을 못 하겠지만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뭔가 뒤에 하나 얹혀있는 느낌이라서 똑같이 17인치 휠을 장착한 크루즈랑 비교했을 때 물론 차가 다르긴 하지만 걔는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얘는 그냥 딱딱한 느낌. 요 차를 만나더라도 둥이 아니고 얘는 팍거리면서 튕기는 느낌이라 이제 가족들을 많이 태우셔야 될 분들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17인치 휠은 더더욱. 근데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네. LPG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LPG를 좀 타겟층이 확실하다고 봐요. 좀 장거리. 그리고 장거리인데 그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를 하는 타입이죠. 거기에다가도 또 출력이 네네. 그냥 출력이 목마름 없으신 분들. 그렇죠. 그냥 차는 굴러가면 된다라는 네. 마인드로 타시는 분들만. 차에 출력이 목마르다 근데 또 진동이 싫다 이러면 또 휘발유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확실히 얘가 진동이 많이 적어요. 디젤이나 특히 좀 연식이 된 디젤, 저희 회사에 얼마 전까지 썼던 카니발 엄청나더라고요. 디젤하고 비교하면 네.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얘는 4000rpm까지는 굴러가는 듯 마는 듯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웠던 게 그 삼각대를 얼마 전에 한번 타봤거든요. 네. 타봤는데 그게 MPI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네. 얼마나 바뀌었는지 딱 타봤는데 와, 진동이 엄청나게 적어졌던데.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면 LPG 차들은 진동이랑 소음이 적다, 이거 하나만을 굳게 믿고 탔었는데 그걸 딱 타보니까
에비리티가 하나 줄어든 거죠. 진동이랑 소음이 오히려 LPI 방식의 아반떼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RPM도 공회전 때 이렇게 살 스무스하게 올려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MPI 네. 차량들은. 보통 GDI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RPM을 살 올리다 보면은 특정 RPM 구간 영역대에서 차가 흔들린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밸런스를 못 맞춰준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네. MPI 더블, 물론 그 방식은 듀얼 포트를 사용을 했지만은 네. 그 MPI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가 아주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시점에도 보면은 오일 빼보면은 색부터 일단 달라요. 많이 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삼각대에서 IV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VT 변속기가 탑재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또 변속 로직이 적용이 돼 있어서 8단까지 모사가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냥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고 네. 스포츠 모드나 매뉴얼 모드로 뺐을 때 그게 되지 않나요? 그 기본으로도 살짝 모사를 해주더라고요. 아, 묘사를 네. 해줘요? 그게 이제 수동으로 했을 때 8단까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속된 말로 갈아친다고 하죠. 나쁜 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한 거지만 어쨌든 체감상 8단이니까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죠. 얘는 아직 6단이니까. 근데 문제는 CVT는 네네. 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네네. CVT는 여지까지 차량들의 역사상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네. 변속기 중에 하나예요. 네. 제일 컸던 게 마티즈2 CVT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지금도 아직 보상해서 네. 회수를 하잖아요. 아, 그 네. 차종들을 네. 보상 판매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내구성 괜찮은 게 자동 미션이 제일 내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가장 오래 썼던 그 미션이기도 하니까. 네. 로직 개선이 지금 될 대로 다 돼 있는 끝판왕이니까. 네. 예. 이제는 완전 우려먹어서 이제 사고도 안 나오죠. 그리고 요즘 자동 변속기들이 뭐 GF 8단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변속 시점도 타이트하고 빠르고 재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정관념이 직결감은 DCT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동 지금도 변속기도. 훨씬 좋기는 하지만 네. 자동 변속기가 많이 쫓아왔죠.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대중차에서 쓰이는 DCT랑 프리미엄에서 쓰는 일반 자동 변속기랑 기업을 봤을 때 오히려 자동 변속기 쪽이 좀 더 낫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또 따라 그렇죠.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들은 좀 굼뜨고 네네. 언제 변속을 해야 될지 좀 멍청한 구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속기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탁 붙어야 될 때 붙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지는 변속기들을 GF 8단. 네. 이게 광고인가요, 이거? GF 8단 네. 제가 좋아해서 GF 네. 8단은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미션이라. GF 게- 춥네 막 이제. 네, 이거 바람이 좀 세네요, 오늘. 제가 그렇게 등에 땀이 많은 줄 몰랐어요. 또 추울 때는 엉덩이 시려서 못 앉겠고 그러다 보니까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를 넣었고 또 타다 보니까 손 시렵네? 열선 핸들 달고 센서만 믿고 갔다가 센서가 한 템포 늦더라고요. 삐삐삐삐삐 하고 박아야 되는데 삐삐삐 하다 박았어요. 라보나 이런 것들도 해줘요 요즘에.